이제 국세기본법의 배당 순서를 바꿔주는 거를 정부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당해세 적용 예외라는 빨간색 표시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과거에는 날짜랑 상관없이 돈을 먼저 빼갔다고 하면 법정기일과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먼저야. 그럼 세입자가 돈을 먼저 다 배당받을 수 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따뜻하고 좋네요. 네. 오늘은 바로 당해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해세. 일단 당해세라는 게 뭐냐면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고 세금과 관련된 뭔가 미납이 있는 거예요. 경매로 집이 나오면 당연히 집주인분이 여러 이제 채무 관계가 얽혀 있고 그 중에서도 세금 체납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당해세가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예전까지는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세금 체납 중에서도 당해세로 해당되는 것은 세입자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거든요. 왜 문제냐? 그 금액을 입찰하려는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세금 항목이 뭔지도 알 수 없고. 얼마를 빼갈지 모르니까 맞죠? 입찰을 해도 맞죠. 거기서 포인트는 그냥 세금이 있다고 무조건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입찰하려는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만 당해세가 입찰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못 받는 금액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 물어줄 금액이 커질 거 아니에요. 당해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자, 이 물건이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아데나 팰리스라는 물건이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고, 그리고 10차에서 3,800만 원에 입찰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도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물건은 감정가가 2억 8천짜리인데 세입자의 보증금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럼 저는 이것만 보고 그냥 건너갈 것 같아요. 감정가랑 보증금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억 7,500만 원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당해세, 세금이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여기에 세금 체납까지 있습니다. 받았을 때 실이 더 클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면 2억 7,500만 원 플러스 당해세가 있다면 그 당해세 금액도 얹어서 더 써야 다 배당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당해세 금액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어떤 세금인지도 모르고. 원래 당해세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플러스 당해세 금액까지 알아야지만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네. 이게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4월 1일부터인데 낙찰받고 일주일 뒤에 매각허가 결정이라는 게 납니다. 그게 4월 1일 이후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입찰하는 걸로는 4월 1일 마이너스 7일, 그러니까 3월 말인 거죠. 이제 국세기본법의 배당 순서를 바꿔주는 거를 정부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당해세 적용 예외라는 빨간색 표시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자면 과거에는 날짜랑 상관없이 돈을 먼저 빼갔다고 하면 이제 4월 1일부터 바뀌는 거는 법정기일과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당해세를 안 보는 게 아니고 날짜를 그쵸. 봐야 한다. 그쵸?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먼저야. 그럼 세입자가 돈을 먼저 다 배당받을 수 있게. 법정기일이 만약에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다 하면은 이 압류가 돈을 먼저 가져간다는 겁니다. 아까 그 물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법정기일이 만약에 뒤에 있는 이 압류, 법정기일이 세입자의 확정일자인 2018년 3월 5일보다 늦다 하면은 무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과거에는 무조건 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먼저니까 검토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정기일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법정기일을 알 방법이 없어요, 서류로. 뭐야? 그럼 똑같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법정기일을 확인하려면 결국 또 구청에 문의를 해야 돼요. 보통 안 알려주죠. 조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법정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내라고 통보가 가는 시점을 얘기를 하거든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날라와요. 그게 날라온다고 압류가 바로 걸리는 건 아니죠. 압류는 한참 동안 안 내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이는 건 압류의 날짜예요. 이걸로 치면 2020년 8월 25일. 그러면 법정기일은 이거보다 한참 앞이겠죠. 결론적으로는 100% 안전하게는 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낼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매각물건 명세서로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예전에는 금액이 얼마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만 알면 돼서 사실 개인정보를 침범하는 정도가 좀 낮아지긴 했어요. 날짜만 알려주면 되니까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대부분은 안 알려주시고, 그럼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장을 어쨌든 가잖아요, 우리가. 그때 해당 물건지의 우편함을 확인해서 세금에 관련된 통지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언제부터 세금이 밀려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는 사실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이 압류된 날짜랑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최소 1년 이상 차이가 나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확정일자가 2018년 3월 5일이고 압류 최초로 걸린 게 2020년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5개월 차이가 나요. 한 1년 정도 세금 체납이 되면 압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년 차이가 났다는 건 확정일자보다는 뒤겠죠. 2020년 8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8월 25일 전후로 법정기일이 갔을 거예요. 나중이죠. 그럼 세입자의 보증금은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확인 방법. 점유자, 그러니까 살고 계신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집주인이랑 계약하기 전에 이제 불안하시니까 국세 완납 증명서 이런 걸 받기도 하거든요.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법정 기일은 무조건 이후일 겁니다. 왜냐면 내가 들어오는 날까지 세금 체납이 아무것도 없던 거거든요. 국세 완납 증명서에 뜨는 게 없으면. 그걸 확인한 임차인을 만났다. 세입자의 보증금 이상으로만 입찰을 하시면 돼요. 압류 검토하지 않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같은 사건 번호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1번 물건을 받았단 말이죠. 왜? 이 1번에는 압류가 없거든. 근데 이 1번 낙찰받은 사람이 2, 3, 4, 5, 6, 7, 8, 9번의 사건 열람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1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만나보는 거죠. 이 사람은 사건 열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 3번 물건 입찰하려고 하는데 사례를 해드려야겠죠. 당연히 수고비는. 법원에 가셔서 사건 열람해서 3번 물건의 세금 체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사건 번호의 여러 물건으로 쪼개진 사건은 그러니까 1번 물건만 낙찰이 됐다고 배당기일이 잡히지가 않아요. 1, 2, 3, 4, 5, 6, 7, 8, 9가 다 낙찰되고 낙찰받은 사람이 돈까지 다 내야지 마지막 낸 사람으로부터 한 달 뒤가 배당기일이 잡혀요. 이 1번 받은 사람도 2, 3, 4, 5, 6, 7, 8, 9가 낙찰되기를 기다리겠죠. 이 사람은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3, 4, 5, 6, 7, 8, 9 안전하니까 빨리 입찰을 하세요. 그래야지 저도 배당기일이 잡혀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건은 접촉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한테. 근데 단독 물건은 또 이게 없을 거니까 낙찰된 사람이. 그런 건 또 어렵고. 말씀드렸다시피 법정기일을 조사하지 않으면 입찰을 못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물건도 소수의 투자자들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쌓여있는 물건이 다 소화가 되려면 이게 명시적으로 위험하다가 안전한 물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약간 나아지긴 했으나 어쨌든 법정기일을 알지 못하면 입찰을 못하는 건 똑같아요. 유찰되는 물건들이 갑자기 막 다 낙찰이 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금 체납이라는 게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몇 천만 원, 몇 억씩, 억까지는 제가 못 보긴 했는데 뭐 5천만 원 이런 것까지는 봤거든요. 그럼 그 금액이 먼저 돈이 빠지고 나면 세입자는 돈이 모자라고, 그럼 모자란 돈을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거고, 이러면 큰 손해가 나니까 조심하셔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